이전 강의에 이어서 네 번째 사용자 지정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지정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데이터형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죠. 그리고 또 이 사용자 지정형이란 것은 우리가 임의로 데이터형을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없다,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용자 지정형이 어떻습니까? 더 융통성이 더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웠던 기본 데이터형을 가져와서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원하는 그런 데이터형으로 하나를 장식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사용자 지정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 지정형에는요, 자, 여기 나오듯이 스트럭처, 이뉴머레이션, 그 다음에 클래스,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이제 뒷강의로 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트럭처와 그 다음에 이뉴머레이션이라 해서 그 열거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부분은 이미 C++ 자바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과 어떻게 보면 중복되기는 하지만 또 C#만의 어떤 특별한 그와 같은 형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학습하셔야 되고, 이제부터 이제 조금씩 객체 지향형에 관련된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언급되니까요. 본 강의의 내용 자세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조체를 보겠습니다. 구조체의 형식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구조체의 형식은 우리가 C++에서 했던 그 구조체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 자체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가지는 C에 있는 구조체의 형식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C++은 좀 더 간소화됐습니다. 하지만 C#으로 넘어오면서 뭐 하나 떡 붙어서 조금 복잡해지긴 했지만 사실은 좀 더 명료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체의 형식 한번 보면요. 우리가 C++에서는 이 키워드 스트럭처라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 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앞에 이 퍼블릭이라는 것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구조체를 쓸 수 있는 그 같은 그 권한을 이제 퍼블릭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이 부분을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퍼블릭은 클래스를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이것을 접근 지정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에 들어있는 멤버들을 그렇죠?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떤 그 권한을 이제 주는 것인데요. 자, 퍼블릭은 공적인, 공공의 이런 뜻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멤버와 멤버 변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아무나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C++에서 우리가 구조체를 쓸 때 이게 스트럭처하고 여기 구조체 명까지 썼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 구조체 안에 들어있는 member 변수하고 메서드는 전부 다 우리가 쓸 수 있었죠. 단지 이 앞에 무엇이 생략된 겁니까? C++에서 이 public이라는 요 부분이 생략되고 그 다음에 암시적으로만 사용됐을 뿐입니다. 하지만 C샵에는 이런 부분들이 명시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게 되는 모든 멤버에 대해서 이 퍼블릭이라는 부분을 모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더 복잡해졌다. 또는 어떻습니까? 그런 표현을 좀 쓸 수 있는데 조금 좀 복잡해진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요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써야 될 그 같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식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C++를 하신 학생들은 구조체 안에 멤버 변수는 당연히 우리가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도 넣을 수 있죠. 예,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C 언어에서의 구조체는 메서드를 구조체 안에 넣을 수 있었습니까? 넣을 수가 없었죠. 예,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C만 하셨던 학생들이 C# 오면서 조금 이거 좀 다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구조체 안에 그와 같은 메서드가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서드를 넣어서 구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 구조체라고 하는 자체가 클래스의 하나의 원형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몇몇 가지 그 제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한 사항은 요 부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구조체를 쓰기 위한 하나의 문법에 해당이 되죠. 자, 제한사항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구조체에 선언된 컨스턴트, 그 다음에 스태틱 변수만 초기화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조체 안에 있는 변수에는 우리가 그 값을 초기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자체 구조체 안에서. 하지만 무엇은 허락하고 있다? 컨스턴트로 선언되는 이런 그 변수하고 정적 변수일 때는 초기화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 실제 코드상에서 어떻게 되는지 그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publi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ruct 그 다음에 my struct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기존에 했던 C, C++과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public 하나 이렇게 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메서드에, 멤버 변수에 대해서, 멤버에 대해서 퍼블릭을 전부 다 붙여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st float pi에 3.14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static 변수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메인 안에서 console write line하고 이렇게 pi하고 그 다음에 age를 바로 쓰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뭐겠습니까? 이 구조체도 어떻습니까? 선언을 해야지만 메모리가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서도 무엇이 적용된다? 바로 스테이틱인 경우에 그런 부분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컨스턴트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적 그 변수와 동일하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이 PI도 쓸 수 있고 age도 이렇게 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public 똑같이 해보세요. 자, public int 예를 들어서 뭐 val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하나 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콘솔 그 다음에 write write 라인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my 그렇죠? structure 점 찍고 그 다음에 val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물론 여기 초기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해서 뭐 10 이렇게 넣는다고 해보세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빨간 줄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이 VAL을 쓰기 위해서는 선언을 하든가 아니면 생성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쓰기 때문에 이런 그 에러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I하고 age는 전부 다 정적 형태로 전부 다 쓰여지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선언하지 않고 바로 구조체를 멤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과 같이 3.14와 그 다음에 12가 이렇게 출력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 하면서 늘 어떤 의문점이 있거나 이렇게 사용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보세요. 그래서 검증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무엇이 됩니까? 내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쌓아가다 보면은 이제 내가 전체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려고 해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만 보고서 그 다음에 머리로만 알고서 해도 나중에 전체를 구성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손이 같이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 제한사항 보겠습니다. 구조체 안에 선언할 수 있는 생성자는 매개 변수가 어떻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란 말은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체 안에 구조체 자체는 우리가 선언해서 쓸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구조체는 값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언을 해서도 쓸 수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생성을 할 수 있는데요. 생성은 u하고 관련됩니다. 그래서 u를 통해서 우리가 구조체를 생성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는 생성자가 있겠죠. 그래서 생성자는 구조체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그와 같은 그 메소드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메소드를 쓸 때는 어떻게 한다? 항상 매개 변수를 주어서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뭔가를 초기화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 매개 변수를 통해서 꼭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세팅을 안 하더라도, 설정을 안 하더라도 그 매개 변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꼭 그 생성자 안에 써줘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한번 소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체 볼게요. 자, structure, my structure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ge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생성자는 어떻습니까? 구조체 명과 똑같이 써야 되죠. 그 다음에 my structure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매개 변수 하나 명시를 했고요. 이 매개 변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age 값을 초기화를 하고 있죠. 왜 그렇게 씁니까? 우리가 구조체를 쓸 때 여기에 들어있는 변수, 즉 constant와 static 변수를 제외하고는 초기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초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age가 퍼블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선언을 한 후에 따로 그 초기화를 해주거나 아니면 생성을 한 후에 뭔가 초기화를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만 합니다. 기존 방법은요. 하지만 지금까지 생성자를 이용하게 되면 이 그 mystruct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를 생성과 동시에 뭔가를 할 수 있다?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성자에도 앞에는 무엇을 붙여줘야 됩니까? 퍼블릭을 붙여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실제 소스 코드 볼게요. 자, 메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기존 방식과 똑같이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체는 값 형식이다. 그러니까 선언만 해도 거기에 대한 메모리가 다 생성되더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뭐라 한다? 값 형식이라 한다. 우리가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int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선언만 해도 메모리가 생성되고 그 다음에 객체가 생성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형 또는 기본 데이터형이라 하면서 값 형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동일한 형태가 바로 이 구조체이고요. 그래서 구조체는 이런 형태로 선언해서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듯이 age에서 12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습니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요 부분을 이용해서 초기화를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보면은 이 값을 초기화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선언만 하고 바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되겠죠. 물론 기본값으로 0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실수를 또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그 C샵에서는 또 이런 방법을 또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 new를 통해서 생성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체를 쓰고 있죠. 그래서 구조체 명을 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매개 변수와 동일하게 여기다 값을 설정하게 되면 위에서 선언한 이 생성자가 호출되겠지만 지금과 같이 그냥 생성자 없이 매개 변수 없이 이렇게 쓰게 되면 기본 생성자가 호출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기본 생성자 안에는 뭐 그 내용이 들어있지 않죠. 그 다음에 구조체에서는 반드시 매개 변수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뭐 기본 생성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죠. 자, 이렇게 해놓고 age를 출력합니다. age를 출력하면은 그 세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바로 0이 출력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구조체를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생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 변수의 값은 무엇으로 세팅된다? 0으로 셋업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매개 변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언과 동시에 10이라는 값을 휙 날려주고 있죠.
더블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 AG를 출력하면 당연히 12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 U라고 하는 연산자는 이제 뒤에 클래스를 하면서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U는 뭐 새로이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새로이 뭐 생성해주는 그 같은 키워드이고, 이 U를 통해서 이런 구조체 또는 클래스 또는 이런 각종 뭐 객체에 대한 부분들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일한 그 같은 키워드가 U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씁니다. 그렇죠. 요렇게요. U를 통해서 요렇게 변수명을 써주고, 구조체명을 써주고, 또 그 구조체명을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다뤄야 되죠. 그래서 다루기 위한 요런 변수를, 구조체 변수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클래스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눈으로 이렇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제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 보면은 아까 같이, 자, 어떻습니까? 12, 0, 1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성만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값이 뭐가 들어간다? 0이 셋업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요 예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때는요, 항상 이 연관돼서 생각하시고 생각을 덧붙이세요. 그 생각을 덧붙이는 그 자체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점점 넓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컴퓨팅적 사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 논리를 만들 수 있는 그 레시피가 여기에서 조금씩 이런 형태로 생각을 덧붙임으로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레시피들 다 가지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촥촥촥 꺼내서 바로바로 쓰고 다시 촥촥촥 넣어놓고, 그 다음에 친구가 물어보면 바로 레시피 꺼내서 이거야 딱 알려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뭐 처음부터 뭐 다 왕창 외워서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극히 드물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구조체를 같은 구조체에 대입하게 되면 값이 복사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조체를 선언하고 구조체 선언했습니다. 그럼 이 구조체와 이 구조체는 완전히 별개이죠.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입 연산자를 통해서 는 하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이 이쪽으로 복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값은 이 값대로, 이 값은 이 값대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코드 같이 볼게요. 소스에서 mystruct 해서 age 하나 딸랑 넣었습니다. 뭐 다른 것이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main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구조체를 선언했습니다.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가 짱 생성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구조체는 값 형식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기법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test struct 2에다가 age 해서 거기다 10이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10의 값을 10으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age 1에 테스트 스트럭처 1에 age를 한번 출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복사가 되는지, 왜 선언만 하게 되면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0이란 값이 셋업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복사를 하게 되면 age 1에도 테스트 스트럭처 1에도 그 10이 복사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실행을 하니까 지금과 같이 10이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면서 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덧댈 수 있죠. 바로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테스트 1.age를 출력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갛게 그 줄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지금 초기화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값을 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기화를 우리가 이와 같이 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그 빨간 줄이 사라지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이 초기화하지 않은 이런 값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에러를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0, 그 다음에 10이 이렇게 출력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 더 선언해 볼게요. mystructure에서 테스트라고 제가 하나 넣었습니다. 이것과는 다르게, 그렇죠? 다르게
테스트라고 하는 요 부분을 제가 new를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습니다. 생성을 하고 했을 때 이 테스트는요, 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new를 통해서 생성을 하게 되면은 그 생성자, 기본 생성자에 의해서 그 변수의 값이 무엇으로 셋업됩니까? 0으로서 세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실제로 출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0으로 셋업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언을 했을 때의 그 변수의 사용과 그 다음에 new를 통했을 때 변수의 사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선언을 하거나 했을 때 기본값이 뭐 0으로 셋업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 나온 결과로 봤을 때 그냥 선언을 통해서 사용하기보다는 new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죠. 좀 더 안전할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언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덧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제한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구조체는 값 형식이고 그 다음에 클래스는 참조 형식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클래스로 넘어가면은 이 참조 형식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그 구조체하고 이제 클래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형식적인 부분을 좀 구분하기 위해서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조체는 값 형식입니다. 이제까지 같이 했었죠. 그래서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new를 통해서 생성하든 아니면 선언을 통해서 생성하든 상관없이 대입연산자를 이용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값 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뒤에서 배운 이제 클래스는 조금 이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다른데요. 클래스는 new를 통해서 생성을 해야지만 실제 객체로서 독립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new를 통해서 사용하지 않고 구조체와 같이 이제 선언만 하게 되면은 이것은 참조 형식이 됩니다. 자, 참조 형식이 된다는 얘기는 이런 객체가 생성이 되어 있다고 했을 때, A라는 객체가 생성된다고 했을 때, 또 B라고 하는 참조 형식의 그런 클래스형 참조 변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통해서 이 객체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이란 말은 이제 C++에서의 어떤 포인터 개념이 들어간 것이고요. C샵에서는 이것을 이제 참조한다라고 하는데 그 참조보다는 A에 대한 어떤 다른 별명의 클래스명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B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고 있어서 이 A에 있는 모든 객체를 B 이름으로 또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별명을 가진 그런 클래스명을 우리가 선언할 때 이 new를 통하지 않고 그냥 선언만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제가 여기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스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 구조체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구조체 선언이나 그 다음에 클래스 선언이나 뭐 유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클래스라는 것은 구조체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하지만 조금 더 기능이 좀 추가된 그런 형태이죠. 앞으로 이 구조체가 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명입니다. 구조체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안에 내부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멤버를 이렇게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퍼블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안에서 보면요. new를 통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무엇을? 구조체를 생성했죠. 그 다음에 12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생성을 했기 때문에 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체는 값 형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값이 복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2라고 하는 이 선언된 내용하고 이 테스트1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값 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테스트 1의 값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 2는 당연히 12가 출력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한 후에 이 값을 24로 바꿨죠. 그래서 24로 바꿨기 때문에 이것은 24가 출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테스트 1과 테스트 2가 이 참조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면은 요 테스트 2를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테스트 1도 그 값이 바뀌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일단 먼저 한번 제가 실행을 해 볼게요. 제가 주석 처리를 딱 해놓고요. 자, 지금 출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12와 24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참조 형태가 아니라는 것, U를 통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또 주석을 풀고 요 밑에를 제가 주석 처리를 하고 위를 주석 처리해서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렇죠? 클래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구조체하고 동일하게, 그렇죠? 지금 U를 통해서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구조체나 이 클래스나 뭐 아주 유사합니다. 형식은요. 자, 그 다음에 테스트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 이렇게 되어 있고 age에다가 12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하고 똑같죠. 요거나 지금 요거나 똑같죠. 똑같은데 테스트 3 해놓고 테스트 4 해서 이렇게 지금 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요 대입 연산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형태? 참조 형식이랍니다. 그래서 테스트 3나 그 다음에 테스트 4나 그 다음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 출력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구조체하고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면 여기가 12가 출력이 되겠지만 지금 요 클래스는 참조 형태이기 때문에 요 테스트 4라는 것은 테스트 3의 무엇이다? 별명이다. 저 별명과 같죠. 그래서 여기서 테스트 4에서 age에서 24로 바꿨습니다. 그래 놓고 출력하게 되면 이게 12가 출력됩니까? 아니죠. 무엇이 출력됩니까? 24가 출력되고 이것도 24가 출력됩니다. 왜? 테스트 3와 테스트 4는 똑같은 객체를 참조를 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제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4 이렇게 출력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구조체하고 이 클래스가 좀 다르구나. 그 다음에 참조하면은 별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기존에 이름이 있지만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어떤 그것을 생각하시면은 좀 더 참조에 대한 그 의미가 좀 쉽지 않나 싶어요. 사실 참조란 단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참조 부분은 그 어떻게 보면은 포인터에 대한 어떤 그 잔재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구조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한사항 볼게요. 자, 구조체는 값 형식이므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살펴봤잖아요. 선언만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까지 계속 선언만으로도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U를 통해서 생성하고 U를 통해서 생성했는데 생성자가 없을 때는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면서 거기에 있는 변수의 값이 어떻게 합니다? 전부 다 자동으로 초기화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본값으로 초기화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소스 볼게요. 뭐 약간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이스트럭이라고 하는 이 그 구조체명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INT도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트도 있고, 그다음에 부울 형태도 있죠. 그래서 부울 같은 경우는 true, false 두 가지 값밖에 못 가지죠. 자, 메인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U를 통해서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됐을 때에 그 값이 무엇으로 초기화 되는지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구현을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일 처음에 출력하는 것이 부형이고요. 그 다음에 age, INT형이고 그 다음에 float형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과 같이 true, false일 때는 부울형일 때는 true, false라고 하는 그 값을 가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0, 0 이런
초기화된 그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부울값 같은 경우는 폴스가 기본 값으로 셋업이 되는구나 라는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체는 구조체 또는 클래스에 상속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뒤에서 배울 텐데요. 구조체를 상속을 해서 하위 그 구조체 안에서 그 상위 구조체의 어떤 멤버 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멤버 그 메소드라든가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C++은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C++은 구조체라고 할지라도 그 상속을 우리가 그대로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금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구조체는, 요 구조체에서 구조체로 상속뿐만 아니라 구조체는 어떻습니까? 클래스에 상속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클래스에 상속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체는 독립적인 어떤 그 변수형 타입으로 우리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클래스도 뭐 다 구조체도 우리가 클래스로 상속을 해서 쓰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C샵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금지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구조체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여 메서드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라는 부분들은 이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클래스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나오는데요. 자, 이 인터페이스는요, 무엇을 하냐면요, 여러 사람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그 메서드 명들이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이 인터페이스를 쓰게 되면은 그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에서 나열한 그 메서드를 하위에서, 그쵸?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그 하위에서 그 메서드 이름으로 그 내용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시키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의 메서드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통일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쓰는 것이 이제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구조체를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체를 상속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더 검증을 해보겠지만 지금 요 정도의 사항만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 구조체를 가지고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국어, 영어, 수학이 우리가 뭐 수능에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다 관여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국어, 영어, 수학으로 이제 별개로 떼어서 이제 공부하고 수능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문제는 있긴 하지만 아무튼 국어, 영어, 수학 중요하긴 합니다. 자,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구조체 멤버 변수로 입력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구조체 안에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그 변수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트, 그렇죠? 그래서 이런 메서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 안에서 뭘 합니까? 평균과 총점을 다 계산하죠. 그래서 구조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던 C에서의 구조체는 변수만 있었는데 그 변수에 이제 무엇이 들어간다? 메서드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메서드의 역할이 뭡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 존재합니까? 변수를 다루기 위해서 함수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서드 안에서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어떤 값을 도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이 구조체 안에 있는 이런 메서드들은 구조체 안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 컴퓨터라고 하는 이 메서드 안에서는 구조체의 변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렇구나 하고 요 화면을 소스 화면을 딱 멈춰놓고 여러분들도 한번 코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요, 눈으로 보고요, 귀로 듣고요, 손으로 직접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짜여진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내가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무시했는데요.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드 보겠습니다. 소스에서요. 자, mystruct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토탈 점수, INT로 이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average 해서 평균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퓨트라고 하는 이런 그 메소드를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산된 값들을 전부 다 여기 요 변수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리턴 타입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도 퍼블릭을 이렇게 명시를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컴퓨트라는 것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 안에서는 코리아 KOR, ENG, MATH, 매스매틱스에서 수학 점수를 전부 다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3에서 그 평균까지 이렇게 냈습니다. 이거 앞에서도 우리 했던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자, 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mystruct 돼 있죠. 그 다음에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을 하게 되면은 거기 들어있는 모든 변수의 값이 0으로 또는 그게 맞게끔 변수 타입에 맞게끔 전부 다 셋업이 되죠. 그리고 난 후에 여기다가 이렇게 평균을 넣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을 했습니다. 메소드 호출을 했죠.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토탈, 그쵸? 그 다음에 에버리지 해서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평균 같은 경우에는 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출력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F1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넣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현재 여기와 같이 총점이 나오고요. 평균 86점 이렇게 나오죠. 0까지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거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열거형요. 이 열거형은 뭐 C, C++, 뭐 자바, 뭐 다 있던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 다음에 키워드까지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열거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수를 우리가 여러 개를 나열해서 쓰고자 할 때, 그 다음에 상수를 좀 더 우리가 원하는 그 상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는 그 값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도 있지만 이제 프레임 라인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 값들을 기억하거나 또는 그 셋업 될 때 우리가 잘못해서 거기 안에서 변수 안에서만 사용돼야 되는 범위가 있는데 그 외의 값을 집어넣어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열거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문자 열로 대치하였으면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오류들을 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상수를 부여해서 사용하는 것이 열거형입니다. 자, 열거형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누머레이션 해놓고요. 열거형 명칭 주고요. 그 다음에 문자에 문자 이렇게 줍니다. 문자에 문자 이렇게 주게 되면 이 문자열의 기본값이 0, 그 다음에 이 기본값이 1 이렇게 명시가 되죠. 하지만 우리가 별도의 값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를 만약 10으로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은 이 문자열 뒤는 우리가 만약 이것을 하지 않더라도 그 값이 얼마로 셋업이 됩니까? 1씩 증가하죠. 그래서 11 이렇게 증가합니다. 만약에 내가 11이 싫다고 하면은 여기다 상수를 명시를 해서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우리가 따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혹시나 그 뒤에 또 뭐 문자열이 있다면 여기에 넣었던 상수에다가 더하기 1 해서 차례대로 쭉 문자열에 할당이 됩니다. 자동으로 할당이 되죠. 물론 뭐 컴파일러에 의해서 그 문자열이 그 값으로 변환되지만 그런 형태로 이제 컴파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거형 명칭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됐고 상수, 그 다음에 문자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 10으로 해놨다면 이 문자열은 당연히 얼마? 11이 되죠. 그래서 1씩 증가하는 값으로 자동으로 셋업이 됩니다. 열거형의 기본 데이터형은 INT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INT형이 어떻습니까? 4바이트죠. 그래서 그 메모리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명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뭐 캐릭터형은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없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정할 때는 이뉴머레이션 데이터 돼 있고, 그 다음에 데이스 돼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트 해서 그 데이터형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요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 부분이 이제 4바이트가 아니라 몇 바이트? 그 1바이트만으로 요 값을 뭐 주거니 받거니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열거형 변수가 아닌 변수에, 열거형 변수는 꼭 열거형 변수에만 사용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열거형 변수의 값에 대한 그 범위를 그 문자열로 대체한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하고자 하는 그 값을 문자로 대체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거형 변수에는 그 변수의 값은 열거형 변수에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열거형 값 자체가 int형이기 때문에 또한 어떻습니까? 다른 데이터형에 우리가 대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써야 된다? 명시적으로 쓸 수 있는 캐스트 연산자. 그렇죠? 이것을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형을 반드시 명시를 해서 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한 예를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에서요, 데이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그 요일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쭉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일 처음에 1을 대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은 당연히 얼마겠습니까?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값은 3.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와 같이 데이스라고 하는 이 열거형 값은 기본형이 int입니다. 하지만 이 int를 우리가 일반 변수에다가, 원래는 열거형 변수에 저장해야 되는데 일반 변수에다가 저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int형과 같은 그 데이터 타입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day라고 하는 이 열거형 변수에다가 요 열거형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하고 있죠. 그래서 day라고 하는 그 변수의 값을 출력하고 mvalue라고 하는 값을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실제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니까 지금과 같이 2하고 tuesday 이렇게 나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찍어보자는 얘기죠. 그리고 바이트로 이렇게 명시를 하게 되면은 여기도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바이트이기 때문에 바이트로 지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또 바이트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명시를 할 수는 있는데 이거 대부분이 안 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그 열거형을 쓰기 위한 또 다른 기능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제가 한번 실행할게요. 실행해도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왜 요거 하나 해준 게 좀 귀찮기도 하죠. 예. 그러다 보면은 점점 그 기능을 잊어갑니다. 예.